패스트트랙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고 의원 등 5명은 항의 삭발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용 투쟁이라며 한국당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촘촘한 경찰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고 경찰의 권한 비대도 사실과 다르다고 비판했습니다. 검경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비핵화 접근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말로 북한의 즉각적인 비핵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미 협상을 앞둔 양측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소음 차단용 바닥을 사용하지 않은 아파트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소음 차단 성적을 조작하거나 아예 성적 인정서가 없는 제품을 사용한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건강보험 분석 결과 어린이가 가장 많이 앓는 질환은 급성기관지염으로 나타났고 충치 등 치아 질환과 비염이 뒤를 이었습니다. 취약 전 어린이는 상대적으로 중이염과 수족구병에 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톱 그룹과 톱 소셜 아티스트 상을 수상하며 한국 가수 최초로 이관왕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해 장애투쟁 방침을 밝힌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회 정상화에 응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민생 경제 법안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는 것은 제1야당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소속 의원들의 삭발식을 진행하며 장외투쟁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당 좌파 독재 저지 투쟁위원장을 맡은 김태흠 의원과 성일종, 윤영석, 이장우 의원은 국회에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삭발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삭발 시기 작은 불씨가 돼 문재인 정권의 좌파 독재를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고 말했습니다. 의붓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은 새아버지와 친모가 짜고 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밤중에 조사를 자처한 친모는 남편이 딸을 살해하고 유기하는 과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자백했습니다. 박경석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39살 유모 씨가 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와 법원으로 향합니다. 의붓 아버지가 자신의 친딸을 살해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기 때문입니다. 유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 혐의 인정하셨는데 딸 왜 살해하신 겁니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유 씨의 혐의는 살인과 사체 유기 방조.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은 친딸을 죽이지 않았고 남편인 김 씨가 혼자 벌인 짓이라며 잡아댔습니다. 하지만 밤늦게 심경 변화를 일으켰고 조사를 자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벽 2시 반까지 3시간 동안 이어진 진술에서 남편 김 씨가 벌인 범행을 다 알고 있었고 동행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범행을 왜 막지 않았느냐는 질문엔 남편이 해코지할 게 두려워서 범행하는 대로 놔뒀다고 둘러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끝내 딸에게 미안한 감정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의붓 아버지와 친엄마의 진술이 서로 다른 부분을 확인하고 보강 수사를 벌인 뒤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음란물 110만 건을 웹하드 사이트 24곳에 무차별적으로 유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24시간 쉬지 않고 올리기 위해 자동 업로드 프로그램까지 개발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한 아파트에 들이닥칩니다. 텅 빈 방에는 컴퓨터 10대가 줄지어 돌아갑니다.
자동 업로드 프로그램을 써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을 유포한 일당이 적발된 겁니다. 특별자 집행을 할 겁니다. 본인이 변호사 선임권이 있고 45살 서모 씨는 지난해 7월 동네 선후배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음란물을 대량으로 유포하기 위해 사무실 9곳을 차린 뒤 자동 업로드 프로그램까지 개발했습니다. 음란물을 24시간 자동으로 웹하드 사이트에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서 씨 등이 국내 24개 웹하드 사이트에서 쓴 계정은 모두 140개. 불법 판매상에게 대포폰을 개통해 확보한 개인정보 58개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컴퓨터 60대를 동원해 지난 9달간 110만 건의 음란물을 올려 4,500만 원을 챙겼습니다. 여러 사이트, 이제 웹하드 사이트 계정을 하고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에 음란물이 들어있는 폴더를 지정해주면은 자동으로 이제 24시간 웹하드에 자동으로 올려주는 겁니다. 경찰은 서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일당 8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이들이 유포한 음란물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공범을 쫓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최근 진주와 부산에서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일제 점검을 벌이고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등록 관리 중인 정신질환 환자 가운데 고위험군과 관리 비협조자, 현재 미등록이지만 관리가 필요한 사람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상별로 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을 대상으로 한 위협 행위가 반복적으로 신고된 사례를 점검해 위험이 우려되는 사례는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국가가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관리를 책임지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체 어린이 사고는 줄고 있지만 저학년 사고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개발원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 사고는 고학년보다 저학년에서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교통사고 피해자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7년 6.3%에서 지난해 5.9%로 줄었고 어린이 사망자 역시 65명에서 45명으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저학년 사고 비율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8,960명으로 가장 많았고 2학년이 8,670명, 미취학 아동이 8,417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주말에 어린이 피해 사고가 40% 가까이 몰렸고 시간대별로 보면 학교 시간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문화재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으면 국가에서 전담하지만 모두 다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부문에서 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전문 지식으로 무장한 문화재 지킴이 지도사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첫 일을 철기 시대에서 원삼국 시대에 걸친 복합 유적지 청소로 시작한 사람들. 다름 아닌 문화재 지킴이들입니다. 문화재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앞으로도 문화재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홍보도 하고 함께 지켜나갈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킴이들은 지역별로 널리 퍼져 있는 문화유산을 수시로 찾아 쓸고 닦습니다. 주로 관리가 소홀한 곳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전문 지식이 부족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론과 현장 등 4개월 동안 교육을 받은 문화재 지킴이 지도사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평소 문화재에 대한 답사 활동을 많이 해왔는데 우리 조상들의 어리 깃든 문화재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을 쌓고자 이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광주에서 처음으로 배출된 문화재 지킴이 지도사는 45명. 문화재 지킴이 지도사 교육은 서울 등 전국으로 확산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일로서 앞으로 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보다 더 체계적이고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해서 이번에 배출하게 됐습니다. 15년 전부터 활동을 펼쳐온 문화재 지킴이는 전국적으로 8만 5천여 명. 전문 지식까지 무장한 문화재 지킴이 지도사들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YTN 김봉환입니다.
은행과 공공기관처럼 중요 시설에서 근무하는 보안 요원들은 위급 상황에 대비해 휴대용 가스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 대상인 가스 총탄을 새 제품으로 둔갑시켜 팔아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불발 확률이 90%가 넘는 가스총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가스총입니다. 은행 직원과 경찰관이 시험 발사했더니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소리 날 건데. 방아쇠를 5번 당겼는데 제대로 발사된 건 한 발도 없습니다. 가스탄을 바꿔도 불량탄이 나옵니다. 불발. 5발 중에 세 발 나갔고. 은행 강도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꺼내들었다면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성능입니다. 이 같은 불량 가스총의 배후에는 총포사 조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가스총에 들어있는 약재탄과 통을 불법으로 재활용해 시중에 유통한 겁니다. 가스총을 사용하는 금융기관 등에 접근해 사용기한이 지난 가스탄을 바꿀 것을 권하고 회수한 제품에 새겨진 제조일자와 합격 스티커를 위조해 다른 은행 등에 다시 판매했습니다. 피해 기관만 6천여 곳에 달하는데 공항과 세관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가스총 약재탄통의 제조회사가 안내하는 사용 기한은 1년에서 2년 정도. 연한이 경과되면 될수록 딱딱하게 경화되어 그 틈새로 습기라든지 유입이 되어 안에 있던 액체가 딱딱하게 굳은 현상이 발생하고. 하지만 사용 기한을 정한 법은 따로 없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경찰은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가스총의 약재탄과 통을 교체할 때 반드시 등록업체를 통해 정상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금융기관과 공공기관들에게 당부했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새 일왕이 공식 즉위한 어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대법원 배상 명령을 받은 일본 기업들의 국내 주식에 대한 매각 신청 등의 절차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 인사가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부 장관은 어제 일본의 한 위성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렇게 좋은 날에 현금화하는 절차에 들어간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또 일본 기업에 대한 우리 법원의 잇따른 배상 판결과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거론하며 협정 위반이라고 규정한 뒤 구체적인 조치를 한국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본제철과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등은 이미 압류한 해당 회사들의 국내 자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강경파 외교부 장관이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오늘 진행한 내신 기자단 대상 브리핑 모두 발언에서 나루히토 천황 즉위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일본과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지만 한일 관계 역시 잘 관리해야 한다는 다각적 입장에서 분석하고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국왕이 있는 나라에서 왕족과 평민 결혼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태국 국왕도 마찬가지입니다. 26살 차이가 나는 항공사 승무원 출신 근위대장을 4번째 배우자로 맞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국의 마하 와칠랄롱콘 국왕 앞에 한 여인이 엎드려 있습니다. 새 왕비가 된 수티다 와칠랄롱콘입니다. 국왕이 성수를 왕비의 머리에 붓고 이마에 축복을 기원하며 성수를 바릅니다. 결혼 예물을 전달하고 받은 왕과 왕비는 이어 결혼 서류에 차례로 서명합니다. 곁에 앉은 공주도 결혼 증인으로 서명합니다. 66세인 국왕은 이번이 4번째 결혼입니다. 앞서 3번의 혼인을 통해 7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40살인 수티다 왕비는 왕을 경호하는 왕실 근위대장입니다. 타이항공 승무원으로 일하다 2014년부터 왕실 근위대에서 근무해왔습니다.
국왕의 대외 행사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면서 연문설이 돌기도 했지만 그동안 왕실은 두 사람 간의 관계를 인정한 적이 없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마하 와칠랄롱콘 국왕은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거행되는 대관식을 통해 작고한 푸미폰 아두니야댓 선왕의 뒤를 공식 승계합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사 방해 의혹을 조사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수사 보고서가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도서 판매량 집계 기관인 NPD 북스캔은 뮬러 보고서 출판본 판매량이 지난주 4만 2천 부에 육박했다고 밝혔습니다. 뮬러 보고서는 북스캔의 판매량 집계 도서 가운데 논픽션 분야 1위를 차지했습니다. 스크리브너 등이 펴낸 페이퍼백판은 뉴욕타임스가 종이책과 전자책을 통합해 12일 발표할 판매량 순위에서도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블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노동절인 어제 하루에만 91만 관객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켰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선망 집계 기준으로 이 작품은 어제 하루 91만 1천여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누적 관객 수 824만 2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낮 개봉 8일째 800만 관객을 돌파한 이 작품은 역대 최고 오프닝, 역대 1일 최다 관객 수 등 다양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대로라면 모레인 토요일쯤에는 무난히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등 수도권은 먼지가 걷히고 파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충청과 남부지방은 어제부터 이어진 황사와 대기 정체의 영향으로 여전히 대기질이 탁합니다. 특히 전북 지역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퇴근길 잊지 마시고 미세먼지용 마스크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밤부터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내일 비 소식 없이 전국 하늘 맑겠습니다. 낮 동안 따뜻하겠는데요. 내일 낮 기온 25도까지 오르며 오늘만큼 따뜻하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맑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만큼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11도, 광주 9도, 부산 14도, 평양 9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5도, 광주 27도, 부산 23도, 울릉도 19도, 금강산 22도로 예상됩니다. 황금 연휴 첫날인 토요일에는 서울 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이번 연휴 내내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기자브리핑 내용 보도하면서 일본 천황이라는 표현을 전했습니다. 정부 공식 표기는 천황이 맞고요. 또 강 장관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대로 전했을 뿐 YTN은 일왕으로 표현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